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알퍼입니다. 자, 아이언크가 며칠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근 위성 플랫폼을 통한 양자 보안 및 통신, 고급 감지에 중점을 두고 우주에서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시연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언큐에 대한 이슈들 많이 있으면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리게팅 컴퓨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섹터들 왜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될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항상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간 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다 같이 볼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증시 보시면 증시는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금리 인하 이미 일어났죠. 그리고 올해 2번 더 일어난다는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방에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우존스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7% 올랐고요. 금요일장. 그 다음에 S&P 500 역시도 0.48, 0.5까지 오르면서 아직까지는 요 상단. 지금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상승 추세를 아직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S&P 500이.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룸이 남아 있어서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한번 또 눌림목 갔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가운데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 해가지고 4에서 4.2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 이번에 중간값이 거의 한 3.5 정도? 3.5 정도가 나옵니다. 중간값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내릴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연준 위원들이 한 말도 올해 2번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 번이니까 딱 3.5에서 3.75 정도가 딱 맞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이 새롭게 들어갔죠. 바로 마이런 이사 가장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보다 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 자기는 2%까지 2.75에서 3.0까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 이상 더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5bp라 더 내려가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마이런 이사 덕분에 증시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증시 걱정 이제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맵을 보시면은 맵이 지금 현재 애플이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 엔비디아는 아까 약간 보합에 있고요. 테슬라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오르고 있고 구글도 오르고 있죠.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걱정할 필요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 나왔던, 그러니까 이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요. 여기 안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이 셌죠. 바로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상승한 이유는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항공우주 국방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약속대로 지금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성 플랫폼하고 양자 보안 통신 및 고급 감지에 중점을 두고 시연하기 위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양자 컴퓨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양자 컴퓨터 지금 아이온큐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벌써 며칠째 오르고 있죠. 양자 컴퓨터는 원래 호재가 한번 나오면 계속 호재가 나오잖아요. 올라간 종목들이 아까 봤던 이 맵에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SMR이죠.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원전 관련주가 무려 22%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원전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를 보시면 이제 원전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간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가 영국 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및 기타 기술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투자의 대부분 뉴스케일 파워가 아닌 민간 소유 기업,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양국의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먼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원자력 어떤 이슈들과 함께 이제 차트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미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삼각 수렴 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은 여기 있는 힘들 응축한 거 한 방에 오를 수 있겠다. 만약에 여기 온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 나오면서 쭉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SMR도 보면은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차트들이 다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눌림목에 들어갔다 올랐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전에 한 번씩 눌림목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2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 아직 전고점 가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말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있다면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거 전고점까지 가는 걸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뉴스케일 파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따 양자 컴퓨터도 리게티 컴퓨터도 보여드리겠지만 SMR뿐만 아니라 또 오른 종목이 있어요. 센트러스 에너지 그룹인데 보시면 엄청 올랐죠. 이건 전고점 돌파했어요. 전고점 돌파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4달러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붙고 있어요. 그걸 이제 돈이 이제 붙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뭐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오른대 좋대 하면 막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원전 관련주 이렇게 봤고요. 양자 컴퓨터 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올랐던 종목 있어요. 여러분들 조비 에비에이션 알고 계시죠? 자, 뭐 항공, 에어택시 이쪽인데 이것도 역시나 올랐습니다. 무려 13%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그 다음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도 실적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그 말은 결국 시장에 돈이 계속 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조비가 올라간 이유 보시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주요 한국 규제 당국 중 한 곳의 소식으로 큰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진출한답니다. 그래서 영국 시장 확장을 위한 활주로에 대한 소식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다. 영국 민간 항공국이 EVTOL을 기억하십시오. 항공 시장 도입에 대한 유리한 전망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째적으로 에어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이 모든 걸 EVTOL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유리한 전망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거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돈이 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적 컴퓨터로 돌아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SMR 아이온큐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랐죠? 자, 여기에서 이 하나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리게팅 컴퓨터입니다. 리게팅 컴퓨터인데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똑같이 돌파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18달러부터 28달러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과 수백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적 컴퓨터에 매수세도 들어오지만 매수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약들도 들어오고 있다. 제가 알기로 아이온큐도 작년인가요? 공군하고 한번 계약을 했던 적이 있거든.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정부와 계약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게티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인데요.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에 26%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전고점 이제 막 돌파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전에 직전 돌파했는데 그 전까지는 못 갔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매수세 퀀텀 컴퓨터에 들어온다면 자, 이건 D-웨이브 퀀텀인데요. 이건 역시도 오르고 있죠.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본다면은 사실은 뭐 이 퀀텀 컴퓨터 이제 시작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발전을 해나간다면 AI도 사실은 이미 2016년에 바둑 두면서 우리나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서야 거의 한 8년, 9년 지금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컴퓨터도 이제서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본다면 충분히 잘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지는 않고 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은 앞으로 먼 미래까지 본다면 충분히 좋은 테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간 다음에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순환매가 돈다면은 그 다음은 보통은 보안입니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AI 같은 경우도 애들이 AI가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그 다음 시큐리티로 한 번씩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안 쪽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 홀딩스인데 보시면 이미 이제 약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직 매수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전고점에서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또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또 보통은 이제 컴퓨터 이쪽은요. 소프트웨어 이쪽은 AI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은 결국 보안입니다. 보안 쪽으로 한 번씩 매수세가 간다는 거. 근데 보안으로 가면은요. 거의 거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씩 또 떨어집니다. 보안까지 갔다가 떨어져요. 보안까지 갔다 하면 떨어지고 다시 또 붙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가겠습니까? 그럼 다시 AI로 가겠죠. AI가 또 올라가다가 그 다음 또 양자 컴퓨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섹터들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런 종목까지도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퀀텀이 올라갔어요. 그럼 퀀텀 탔어요. 근데 그 다음은 갑자기 퀀텀이 아니라 에어택시로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나는 갔는데 에어택시가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양가니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어택시가 올라갔어요. 안 되겠다. 손절하고 또 에어택시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 에어택시가 또 안 가고 다음 보안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보안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 타버리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난 잘 모르고 이런 거 잘 못해. 그러면 그냥 AI 가시는 거고요. AI. 결국에는 엔비디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 테슬라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더 취득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딱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슬라, AI, 구글 이 세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겠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먼 미래에 보신다면 퀀텀 컴퓨터 가져가시는 거고요. 자, 오늘 주간 점검 시간이라서 한 번씩 종목들 쭉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글은 AI 따라갈 수 없다. 서비스가 말씀드렸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는 아마 메타가 한번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메타에서 구글 글래스가 아니죠. 메타에서 이번에 글래스가 나왔는데 안경이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눌림목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눌림목을 가준다면은 여러분들이 못 산 분들이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시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떨어지는지 보시고 $400 이하에서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못 가다 보니까 뭐 퀀텀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거기 있는 자금들 쫙 다시 빨립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다시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이 엔비디아가 매수 기회다.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엔비디아 같은 경우 51선 밑으로 한번 떨어질 때가 50일 밑으로 떨어질 때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못 가는데 브로드컴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브로드컴은 이번에 여기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갭을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부터 항상 브로드컴은 갭을 밑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한번 이 갭에서 한 번 더 횡보하거나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브로드컴. 그 다음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틱톡.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달인가?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이죠. 이때 이제 앞에 가가지고 트럼프랑 그 다음에 시진핑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틱톡 어떻게 할지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틱톡 오라클로 갈 것 같다. 틱톡 이번에 분명히 미국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쭉 모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도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를 저는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아요. 특히
단기적인 것.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 말했던 거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단기적인 정책은 사실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예측하지 않을 것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빠졌네요. 딱 여기 보이시면 여기 하락 추세를 끝내고 더 이상 빠지지 않죠. 만약에 AMD 지금 이제 빠진 이유가 AM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인텔이랑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개인용 PC 시장까지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AMD의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다 싶어가지고 푹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AMD를 만약에 보고 계시던 분들이 있다면 AMD는 저는 이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랑 인텔이랑 나오기 전까지는. 그다음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사야죠. 팔런티어는 가져가셔야죠. 팔런티어는 쭉 가셔. 전고 좀 돌파하는 거 다 보셔야죠.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또 영국이랑 또 뭐 계약을 하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팔런티어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약하고 다닐까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아니죠. 팔런티어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애플 이번에 AI 다 퇴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니까. 애플은 사니까.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나쁜 종목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매수세가 나와서 상관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악재가 나와도 상관이 지금 별로 크게 없는 상황이다. 정말 회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뭐 뉴스케일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렸고요. 아이언큐도 설명해 드렸고 아이언큐도 더 가져가셔야죠. 그 다음에 조비도 당연히 정고점 다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좀 삼각수는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이 여기에서 만약에 딛고 가다가 칠 수 있어서 아마존 보신 분들 있다면 아마존도 지금 매수 기회다. 그다음 메타는 이번에 안경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에 시장 봐야지 알겠지만 메타는 한번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당연히 여기서 한 번씩 가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 자,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여기서 딛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네요. 서클 인터넷. 자, 그 다음 피그마도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그마도 뭐 사실 매수해가지고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피그마나 이런 종목들 특히 AI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보 노디스크.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여기에 보였던 이 갭을 전부 다 갭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갭하라 딱 했는데 이 갭을 다 메꾸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도 보시면 그 전에도 여기가 갭이었네요. 항상 갭 메꾸고 올라갔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있다면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신규 매수는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갭 메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나중에 말씀드릴 경우가 있겠지만 AI가 이 제약바이오의 실적이라든지 신약 개발을 완전히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 미래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현재는 이제 그 전에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서 비만 치료제 나오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기간 조정 다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AI의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나 받으면 그땐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인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오른다는 건 시장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로빈후드라든지 스트래티지라든지 이제 코인 관련주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트럼프가 앞으로 자신의 이 단기 채권, 미국의 단기 채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면은 로빈후드가 대장주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실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던 거 저번 영상 보시면 알거든요. 트럼프. 자,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점검들 다 한번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 이제 연준에서 아마 회의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트럼프랑 그 다음에 시진핑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다음에 남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